안녕하세요. 코레일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이제 봉투 모의고사 같이 풀 텐데요. 여러분 수리 능력 파트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풀이를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풀어 보시고요. 풀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시간 관리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시간 관리를 한번 해 보시면서 보시고 저랑 같이 이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푸는구나. 요건 이렇게 푸는 것도 나을 수도 있겠구나. 이건 내 방법이 더 나아. 이런 식으로 좀 평가하시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 그런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개념을 갖고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같이 푼 후에 같이 보도록 하는 형태로 진행해 주세요. 자, 일단 1회 보겠습니다. 1회 수리 능력 파트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고요. 다음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수송량에 대한 2010에서 2015년 수송 총괄 추이를 나타낸 자료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그럼 일단 여러분 문제를 볼 때요. 여기는요. 별로 쓸모가 없어요. 네. 지금 일단 읽을 때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 해석해봐요. 여러분 남는 거 한 개도 없고요. 요 밑에 거를 읽고 나서 위로 올라오면서 하나씩 맞춰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표를 먼저 보려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넌 넘어가자 라고 생각하고 보기부터 쓱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보기에서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고 정보를 알아서 맞추나세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보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면 당연히 상식으로 먼저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읽지 않고 맞출 수 있고요. 혹시 상식으로 해봤는데 3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3번, 4번을 타겟팅을 해서 위로 올라와서 걔네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상식으로 했던 문제들은요. 그 안에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시간이 줄지 그냥 뭐 대놓고 하나씩 다 푸세요. 절대 그런 걸 원하는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NCS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한테 어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겠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흔히 말하는 이런 잔머리와 흔히 말하는 센스와 이런 거를 보겠다라는 거지 여러분한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이거 만약에 시간 여러분 100분 주어지고 만약에 10문제 푸세요. 그럼 다 풀어요. 그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이 문제를 잘 풀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도 시간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상식을 동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흔히 말하는 한국철도공사랑 한국도시철도공사 이 내용에 대해서 어차피 코레일이니까요, 여러분. 코레일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혹시 풀 수 있는가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풀 수 있으면 풀고 안 된다 그러면 위에 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순서가 그래요, 여러분. 이쪽이 첫 번째 절대 아니고요. 이쪽에서 답을 고르되 상식으로 먼저 도전, 상식으로는 도저히 못 구하겠다. 그럴 때 이걸 보고 푸는 겁니다. 알겠죠? 1번 보겠습니다. 잔소리가 심해요. 2010에서 2015년 철도 키로와 톤 키로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뭐 철도 키로랑 톤 키로가 처음 보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는 있잖아요. 톤 키로라는 거는요. 화물 수송 톤수 곱하기 수송 거리로 해요. 네. 철도 키로는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철도 키로라고는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이 내용만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식으로는 조금 상식으로 건드리기 좀 무리죠. 그럼 요것부터 해석을 해주면 철도 키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557, 558, 571 올라가고 있고 587, 590, 873 점점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철도 키로는 올라가고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톤 키로는요. 톤 키로도 점점 올라가고 있나요? 봤더니 여기 그죠? 1000만에서 갑자기 900만으로 팍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네 라는 판단을 할 겁니다. 일단 옳은 것을 고르세요 했으니까 일단 1번은 제거하고요. 2번은요. 여객 수송 인원이 가장 많은 해는 수송 밀도도 제일 높다 그랬는데요. 자, 여객 수송 인원이 가장 많은 해. 그럼 여기는 상식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가장 많은 해는 여러분 요 마지막 해인 것 같네요. 마지막 해가 수송 밀도가 가장 높나요? 라고 했는데 이때보다는 이때들이 더 높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말. 2010에서 2015년 동안 역수 대비 여객 수송 인원이 가장 많은 해는 2014년도이다 그랬는데요. 자, 역수 대비예요, 여러분. 여기 거 비해서 여객 수송 인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673분의 126만 9,417, 669분의 126만 3,471 이거 계산하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가장 많은 해가 2014년도이니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계산을 하고 싶나요? 하기 싫으신가요? 하기 싫죠, 여러분. 그럼 얘는 잠깐 뭐 할까요? 이런 계산이 나올 때는
패스하는 겁니다. 어차피 오래 걸리니까요. 이걸 풀어라 그래서 맞춰야 된다 그러면 안 푸는 게 나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패스해버리고 잠깐 기다리는 겁니다. 네. 수속 밀도가 가장 높은 애는 인키로와 통키로도 가장 많다 그랬는데요. 수속 밀도가 가장 높은 애는 여러분 요해거든요. 요해에 인키로랑 통키로도 가장 많나요? 딱 봐도 인키로가 가장 많진 않아요. 요 위에 거보다.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객 수송 인원과 화물 수송 톤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여객 수송의 인원수 늘어나고 있고 늘어났어요. 여기까지는 되고요. 화물선 톤수도요. 늘어났고 네, 줄었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틀렸네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라고 잡으면 되냐면 여러분 3번이라고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풀어야죠. 여러분 빨리 풀지. 안 그러면 굉장히 지지저분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얘를 풀었으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소비했을 거고요. 안 풀었어야 얘네들이 쉽게 아니네 결정되니까 얘가 맞나 보네 라고 답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상식이 불가했기 때문에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라인으로 선택했고요. 그 중에 계산이 나왔을 때 계산도 패스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래야 여러분 한 1분 내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자, 다음 표는요. 2016년 수도권 3개 지역의 지역 간 화물 유동량에 대한 자료예요. 이를 이용한 작성한 그림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그럼 지금 이 내용은 봐도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내용이죠. 수도권 출발 지역별, 네, 이런 말들 나오죠. 수도권 출발 지역별 경기 도착 화물 유동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지금 딱 봤더니 서울에서 78.4 백만 톤, 인천에서 23.0 백만 톤이 이동한다는 거고요. 경기에서 경기는 3.2만 100만 톤 이건가 봐요. 네, 그게 맞느냐 지금 이거잖아요. 맞나요? 네. 그럼 지금 서울에서 경기로, 서울에서 경기가 여러분 얼마죠? 화물 이동량이, 네, 지금 상태 보니까요. 출발 지역이 서울이고 경기 지역이 0.6이에요. 맞나요? 근데 왜 여기 78.4가 나왔죠? 도착 지역이 서울이고 경기가, 이거 여러분 완전히 거꾸로 나오지 않았나요 지금? 그죠? 네. 경기에서 경기, 출발이 경기에서 경기로 가는 거 3.2는 맞아요. 그리고요, 인천도 경기에서 인천으로 가는 거 아니죠. 인천에서 경기로 가는 거죠. 인천에서 경기로 가는 거는 여러분 0.7이 나와야 돼요. 틀렸죠? 네. 서울에서 경기로 가는 것도 여러분 보니까 서울에서 경기로 가는 거 0.6이잖아요. 지금 이거 여러분 완전 잘못 나와 있어요. 지금 얘는 요 라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 같죠? 경기 출발해서 서울, 인천, 경기로 가는 거. 그 답이 여러분 벌써 틀린 게 나와버려서 너무 쉽네요. 1번으로 결정하고 싶으면 그냥 딱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뭐 문제 지금 딴 거 보면요, 여러분. 얘네들의 표가 어떻게 돼 있고, 이거 왔다 갔다 이런 표들 확인만 하면 되는 거라서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1번부터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1번이 답이 나와서도 굉장히 고정관념 때문에 2, 3, 4, 5번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넘쳐나요. 넘쳐난다고요. 1번을 지금 보면서 이거 틀렸는데 답인데 하면서 1번에 의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지금 얘는 옳지 않은 것이라서 너무 대놓고 틀려서 그냥 이건 답이네 라고 쉽게 고를 수는 있겠지만요. 만약에 옳은 것을 고르세요 했을 때 1번이 답이면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2, 3, 4, 5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2번 보고 아니네, 3번 아니네, 4번 아니네, 5번 아니었어, 역시 1번이 맞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다 알고 푼다는 생각은 절대 버리셔야 되고, 어떤 걸로 결심해야 되냐면 나는 이 문제를 빨리 푼다로 결심을 하셔야 돼요. 빨리 풀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뒤에 걸 보고 싶다면 얘를 한 번 더 봐요. 1번이 진짜 틀렸나 혹은 진짜 옳은가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한 번 더 긁어보고요. 확실히 맞네. 이렇게 결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여러분 분명히 선택하셔야 되는 그런 어찌 보면 통과 의례 같은 개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쩔어 있어서요. 쩔어 있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확실하게 이렇게 매여 있어서 항상 1번부터 봐요. 항상 1번부터 보고 1번이 오라도 계속 끝까지 보려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것부터 제거하시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도 여러분이 뭐 하나씩 맞춰보시면 맞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아무튼 1번부터 대놓고 틀려버려서 저 녀석이 답입니다 라고 끝내버리면 되는 거고요. 저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S사원이 서류를 보내기 위해서요, 회사를 출발해서 우체국에 다녀왔대요. 그럼 여기가 회사고요.
우체국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갈 때는 5km/h로, 올 때는 6km/h로. 네, 그래서 거리는 항상 위에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공식에서 거리는 항상 분모로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항상 분자예요. 시간분의 거리, 속도분의 거리. 항상 거리는 위이기 때문에 아예 쓸 때조차요. 거리는 항상 위쪽에, 시간하고 속도는 항상 아래쪽에 쓰면요. 해석할 때 5분의 S, 6분의 S 이렇게 해석이 될 뿐이지 S분의 5, S분의 6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이 S의 길이를 구하세요 하고 1시간 50분 걸렸대요. 네. 그럼 식을 작성해버리면요. 갈 때 걸린 시간 5분의 S, 올 때 걸린 시간 6분의 S. 두 개 더했더니 시간 1시간 50분. 1시간 50분이면 여러분, 네, 이걸 시간으로 바꿔주면요. 50분 같은 경우는 6분의 5시간이거든요. 그러면 6분의 11시간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러면 5랑 6의 최소 공배수인 30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빵빵빵 해주면요. 여기가 6S, 여기는 5S는 30을 곱했기 때문에 지워지면서 5가 곱해지면 되겠죠. 네, 5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11S는 55, 그래서 S는 자연스럽게 5km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 네, 2번 문제죠. 2번 답이죠. 이런 문제는 그냥 한 2, 30초에 뜩 풀고 넘어가셨어야 되는 유형이고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창고를 정리하는데 남편 혼자 하면 5시간이 걸리고요. 아내 혼자 하면 7시간이 걸린대요. 이 일을 남편과 아내가 2시간 동안 같이 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남편이 외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남은 정리를 아내 혼자 할 경우 앞으로 몇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까? 그랬어요. 1에 해당하는 내용의 응용수리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시냐면 최소 공배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 혼자 하면 5시간 걸리고요. 아내 혼자 하면 7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대요. 그러면요. 자, 7하고 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35라고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35개를 만들면 되는 일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남편은 5시간이 걸린다니까 1시간에 7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능력으로 보실 수 있으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5개 per 시간이라고 한번 해보죠. 정리군요. 네. 창고 정리하는데 박스가 35개라고 해봐요. 그냥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내 맘대로요. 그럼 남편은 한 시간에 7개를 정리할 수 있고 아내는 5개를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문제를 바꿔치기 하고요. 이 일을 남편과 아내가 2시간 동안 같이 했대요. 그러면 1시간 동안에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양은 12개거든요. 그러면 2시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총 24개는 같이 끝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외출했고요. 남은 거를 아내 혼자 합니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면 24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11개만 이제 정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내는 5개를 끝낼 수 있어요. 1시간에. 그럼 얘를 5로 나눠주면 2.2시간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럼 2.2시간이 더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아내 혼자 할 경우에는 앞으로 몇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까? 2.2시간에 해당하는 답을 골라주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2.5시간이죠. 그죠? 얘는 조금 더 귀찮은 시간인 거고요. 2.2시간에 해당하는 값은 이 녀석이 될 거야 라고 그냥 어림짐작으로 통해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굳이 구하시려고 한다면 5, 11을 여러분 여기다 60을 곱해버리면 분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132분 걸린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시간 12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골라주는 문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능력으로 가버리면요. 그 문제 자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라? 5, 7이야? 그러면 35를 기준으로 잡고 네. 남편은 그러면 7개고 여자는 5개고 뭐 남자는 7개고 여자는 7개고 막 이런 다 잡는 겁니다. 5개고 이런 식으로. 2시간 일했으니까 12개씩 끝내네. 그럼 24개 끝냈고 11개가 남았지. 그거를 여자 혼자 한대네. 5로 나누래. 그러면 5분의 10이니까 2.2시간 정도 나오겠지. 2.2시간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맞는 답은 얘밖에 없겠네. 라고 제 머릿속에서 푸는 형태로 여러분이 푸신다면요. 이 문제 푸는데 여러분 몇 초나 걸릴 것 같나요? 한 2, 30초 내로 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조금 이렇게 연습이 좀 돼주신다 그러면 훨씬 빨리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남이 보면 알 수도 없는 식이에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추루루루루 이게 연결만 잘 된다면요. 훨씬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대부분 풀면 이제 5분의 1, 7분의 1 막 이렇게 자꾸 풉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면 여러분 오래 걸려요. 식 만드는데도 일단 몇 분 걸릴 거고요. 그거 푸는데도 몇 분까지는 아니도 몇 초는 걸릴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형태를 기억하시고 그런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서 볼게요.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27개의 팀이 참가한 축구 경기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수팀을 결정한대요. 경기를 몇 번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27개 팀이면요, 토너먼트래요. 토너먼트가 여러분한테는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네, 여기에 힌트예요. 토너먼트라는 거는요, 자, 요렇게 된 거예요. 토너먼트입니다. 얘네 둘이 붙어요. 얘네 둘이 붙어서 결국은 우승팀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긴 팀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토너먼트예요. 한마디로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지워지는 겁니다. 누가요? 진 사람이. 그러면 우승자가 한 명이 나오려면 이렇게 네 명이 붙었다고 해봐요. 이런 토너먼트에서 한 명이 우승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명이 지워져야 돼요. 그렇다는 소리는 세 번의 경기가 일어났다는 소리입니다. 한 번 경기마다 한 명이 지워져요. 한 번 경기마다 한 명이 지워져요. 그럼 얘네들이 우승해서 올라갔죠. 얘네들이 우승까지는 아니고 이겨서 한 번 올라갔어요. 1차전 이상 이겨서 올라갔고요. 여기서도 누군가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명은 졌기 때문에 또 지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4명 중에 한 명이 살아남으려면 3명이 지워졌구나. 그 소리는 3번의 경기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27개 팀에서요, 여러분, 토너먼트로 어떻게든 간에 우승팀이 결정이 됐대요. 그러면 26개 팀이 지워졌다는 소리예요. 그럼 경기 수는 여러분 몇 경기? 26경기가 일어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토너먼트라는 말 딱 나오자마자 답은 1번이네 라고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알겠어요? 네. 엄청나게 쉬운 문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요, 6번은요, 모 방송국에서 퀴즈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한 문제 맞히면 5점 올라가고요. 한 문제 틀리면 4점 감점된대요. 그러면 중반 지나갈 때 현정이는 78점이었다고 합니다. 자, 현정이가 맞힌 문제 개수가 틀린 문제 개수보다 2배 많다고 하네요. 그럼 맞춘 문제를, 틀린 문제를 여러분 X개라고 하고 맞춘 문제를 그럼 2X개라고 놓는 거겠죠. 여기에는 여러분 5점이 더하기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점이 어찌 보면 빼기가 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4점이 빼기가 되는 형태예요. 자, 계산하면요. 10x죠, 요거는요. 네. 여기는 마이너스 4x고요. 그럼 두 개를 계산해주면요, 여러분 6x죠. 6x점이 여러분 몇 점이 나와야 되냐면 78점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x는 여러분 몇이 나오냐면 이렇게 13문제군요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틀린 문제가 13문제, 맞은 문제가 26문제니까 여태까지 푼 문제는 39문제. 이렇게 잡아주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번 문제고요. 김씨는 원가가 83,000원인 A제품이 인기가 좋을 것이라 판단해서요. 60% 이익을 더해서 정가를 붙였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바와 달리 A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서 다시 정가 30%를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김씨가 얻을 개당 이익은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그랬네요. 자, 일단 계산해보면요. 83,000원에서요. 뭘 했냐면 60% 이익을 붙였다는 소리는 1.6을 곱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1.6을 곱했다는 소리고요. 거기에 몇을 더 할인을 해놨죠, 여러분? 30%를 더 할인했잖아요. 30% 할인이라는 소리는 70%를 받겠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곱하기 0.7까지 가야 됩니다. 맞나요? 여기서 네, 요건 여러분 어찌 보면 판 금액이에요. 팔았던 금액이고 요 내용에 여러분 뭘 해야 된다는 소리죠? 요 내용에서 지금 이익이 얼마나 줄었니에요. 그럼 여기서 원래는 83,000원을 빼줘야 흔히 말하는 지금 팔았을 때 이익이 나올 거예요. 이익금. 근데 원래 팔았을 때 이익금은요. 83,000원 곱하기 1.6을 했다가요. 거기서 원가인 83,000원을 뺐을 때가 나오는 게 원래 예상 이익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정가에서 그냥 팔았을 때 빼면 이익이잖아요. 그럼 요 이익에서 요 이익을 여러분 뭐 하라는 소리냐면 빼란 소리예요, 지금. 개당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요거거든요. 그러면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란 소리니까 여러분 뭐에서 뭘 빼면 돼요? 그냥 이 식 자체에서 이 식을 빼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얘네들이 지워지죠, 여러분. 이렇게. 어차피 이 값에서 이 값을 뺄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지워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얘네에서 얘만 빼면 되겠죠. 근데 얘에서 얘를 빼도요, 여러분 뭐만 계산되면 되죠? 83,000 곱하기 1.6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1개, 여기는 0.7개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0.3을 곱한 소리랑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계산하는 결과는 여러분 좀 뭐 간단은 한데요. 과정은 좀 지저분하긴 했어도요. 그럼 이런 문제를 처음에 봤을 때 이익이 얼마나 줄까? 이거잖아요. 그럼 원래 이익은 83,000 곱하기 0.6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 이익이 0.6이었고요. 그 계산으로 가면 막 뭔가 전부 다 계산하고 뭔가를 풀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계산 과정이 들어가는데 적고 나서 뭔가 좀 지워지게 하고 묶어놓고 보면요. 조금 간단한 풀이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풀을 여러분 최대한 지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6하고 0.3을 곱하면 여러분 0.48만 곱하면 되죠. 그죠? 0.48을 여기다 곱하면 되고요.
공 2개랑 얘네 둘을 지워주고요. 그럼 830 곱하기 48이 원래 이익이 줄어든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런 거 계산할 때도요. 50을 곱하고요. 2를 빼세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48을 곱하세요 할 때는 차라리 여기다 50을 곱하고 2를 곱한 걸 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계산하는 과정이 워낙 다양해서요. 나는 좀 쉽게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도 돼요, 여러분. 왜냐면 50은 계산이 쉽고 2는 암산이 가능하거든요. 뭐 48도 뭐 가능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50을 곱해버리면요. 41,500원인데 거기서 2배를 뺄 거니까 1,660원을 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39,900이 아니라 840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식재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83, 24, 88에 64에 68, 0, 4, 32, 48에 32, 33 더해진다 그러면 네. 제가 뭐가 틀렸나요, 여러분? 88에 64, 83 여기가 틀렸네요. 어우, 죄송해요. 일부러 계산을 틀리게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요. 0, 83, 24, 2가 올라서 88에 64에 66이죠. 네. 그 다음에 0, 4, 32, 48에 32에 33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해서 39, 840 이렇게 나오긴 해요. 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이 빠른 쪽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두 자릿수는 뭐 별 의미는 없지만요. 조금 자리가 커지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귀찮아지는 경향이 많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5를 곱하고 2로 나누는 게 그냥 2.5를 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도 여러분 계산하는 센스긴 하니까요.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막 네, 고민하다 보면 하나씩 더 얻어 가시는 겁니다. 네. 답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넘어가죠. A팀과 B팀이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A팀이 골을 넣을 확률이 70%고요. B팀이 골을 넣을 확률이 40%인데 이 두 팀이 승부차기까지 갈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골 득실사로 인해서 두 골을 먼저 넣는 팀이 이긴 것으로 합니다. 그랬네요. 네. 자, 보면요. 일단은 승부차기까지 간다 그러면 0대 0으로 끝나야 돼요. 혹은 두 골을 먼저 넣은 팀이 이긴다 했으니까 2대 2는 못 나오고요. 1대 1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0대 0으로 끝났을 확률하고 1대 1로 갔을 때의 확률하고 여러분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답이 나오는 형태겠죠. 0대 0으로 끝난 확률은요. 둘 다 골을 아무튼 게임 전체를 통해서 못 넣었으니까 누가 먼저 넣고 나중에 넣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경기 통해서 경기를 다 통틀어서 골을 한 골 넣을 확률이 70%라는 거고 골을 한 골 못 넣을 확률이 40%라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네. 그러니까 골을 못 넣을 확률은 0.3인 거고요. 골을 못 넣을 확률은 0.6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둘 다 골을 못 넣을 확률이죠. 0대 0이라는 건요. 0.3 곱하기 0.6이니까 0.18이라고 나올 거고요. 1대 1로 비길 확률은 얘는 골을 한 골을 넣었으니까 0.7 곱하기 네, 이쪽도 골을 한 골 넣었으니까 0.4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0.28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 주는 거죠. 0.46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0.46의 확률로 승부 차이까지 갈 겁니다. 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수리 쪽은요, 여러분 무조건 빨리 1턴에 푸시고요. 두 번째 턴에는 이제 그 자료 해석 문제로 넘어가셔서 그런 문제를 또 접근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넘어갈게요. 다음 표와 그림은요, 2002년에서 2008년 동안 A국의 비행 단계별, 연도별 항공기 사고 발생 건수에 대한 자료예요.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2005년 이후에 항공기 발생 건수를 매년 증가했다. 이거 읽기 전에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을 볼 건데 4개잖아요. 그죠? 4개인데 보기 자체가 총 12개예요. 그러면 3개씩 나왔단 소리예요. 기억이 3개 맞나? 맞고요. 니은도 3개, 디귿도 3개, 리을도 3개 이렇게 흔히 말하는 대칭적으로 나온 거는요. 그냥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부터 보세요. 2005년 이후 항공기 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2005년 이후는 여러분 매년 증가한 거 맞죠, 여러분? 그럼 기억이 맞기 때문에 답이 일단은 3개는 맞고 2개는 틀리다 라고 판단이 나올 겁니다. 그럼 기억 없는 거는 지워주죠, 이렇게. 자, 비행 단계별 항공기 내 발생 건수가 많은 것부터 순서로 나열한다면 순항, 착륙, 접근, 상승 순이다 그랬는데요. 가장 많은 거는 순항, 착륙, 1등, 2등은 맞죠? 접근인가요? 접근보다는 상승이 더 많은데요. 요게 바뀌었네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다. 니은 날라가시면 되겠죠, 여러분? 옳은 것만 고르니까 니은이 날아가면 됩니다. 그럼 기억 디귿과 기억 디귿 리을이에요. 디귿 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는 겁니다. 리을만 보시면 되는 거겠죠. 2006에서 2008년 동안 항공기 사고 발생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매년 100% 이상이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 건수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기가 100% 늘었나요? 100%가 늘었다는 소리는 4 이상 올랐다는 소리예요. 안 늘었잖아요. 여기만 봐도 100%는 안 늘었어요.
7에서 9건인데요. 7건 이상 안 올랐잖아요. 이거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리을도 틀렸구나. 답이 그러면 니은밖에 안 되겠네요.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뭐 60% 이상이다. 요거는 계산 한번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죠. 자, 디귿을 보는 건데요. 순항 단계와 착륙 단계 항공기 사고 발생 건수의 합. 순항과 착륙. 여긴가요? 39예요. 그러면 58분의 39를 계산하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60% 이상이냐? 요거거든요. 어떻게 계산하는 게 낫나요? 58에다가 0.6을 곱하는 게 제일 빨라요. 네. 그럼 8, 48, 34.8 정도가 60%구나. 39니까 60% 이상이 맞네요. 하고 기억하고 디귿은 맞습니다. 라는 판단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문제요. 다음은 국적별 외래객 입국 현황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자, 이것도요. 보면요. 기억이 2개, 니은이 3개, 디귿이 2개, 리을이 2개예요. 니은부터 볼 거예요. 일본과 중국 입국자 수를 합하면 매년 아시아주의 50% 이상을 차지하나요? 일본, 중국만 합쳐도 70만 넘어요. 70만 넘어요. 네, 80만 넘어요. 그러니까 아하,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은이 맞는데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이럴 때가 대박인 거예요. 니은이 3개였는데 니은이 옳았어요. 근데 옳지 않은 것 고르래요. 그럼 니은 들어간 건 다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이 그러면 기억이나 기억 디귿 리을이니까 기억은 일단은 무조건 틀렸다는 소리고요. 그죠? 요거 2개 중에 틀린 게 있나만 확인해서 1번이냐 5번이냐 결정해 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중국의 입국자 수는 2017년도에도 증가할 것이다 그랬어요. 중국인 입국자 수 2017년도 증가할 것 같나요? 모르죠. 우리가 알 바가 있나요? 몰라요.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매년 입국자 수가 꾸준히 늘어난 국가는 한 곳이다 그랬는데 뭐 미국만 해도 늘어났고요. 캐나다도 늘어났고요. 이거 보나마나 틀렸네요. 틀린 거 고르세요 했기 때문에 기억 디귿 리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5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국립공원 중 일부의 면적 현황에 대한 자료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 내용 지금 무쓸모입니다. 아예 쓸모가 없어요. 여기부터 해석을 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역시 여러분 경험상에 어찌 보면 그냥 조언이긴 합니다. 뭐 가져가시던 마시던 여러분 결정이긴 한데요. 웬만하면 그냥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이런 무리수를 왜 자꾸 두냐면요, 여러분. 그냥 저는 설명만 해드리면 되는데 제가 경험상 이제 많이 등장했던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해요. 왜냐면 짧은 기획안이거든요. 이런 모의고사를 푸는 이런 횟수에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구간들이 적어서 여러분들 지금 그냥 통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강에서 설명을 드렸다 그랬으면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짧은 기간에 뭔가를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는 것은 등장했을 때 뒤쪽 것이 답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읽어가는데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는 고정관념에 엄청나게 흔히 말하면 빠져 있어서요. 무조건 1번부터 봐요. 무조건 1번부터 보는데 1번부터 대놓고 틀렸어. 이런 문제 많이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틀린 거는 딱 흔히 말하는 딱 티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 숨겨놓습니다. 숨겨놔서 은근슬쩍 아니면 다 보고 나서 해석할 수 있게끔 그런 게 많이 등장해요. 옳은 것은 고르세요 할 때는요. 앞쪽에 옳은 것 하나 등장하게 해놓고요. 맞잖아요 1번이? 그럼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아닌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번이 맞으면 맞는데? 살짝 고민이 돼요. 2번도 잠깐 볼까? 아니야. 3번? 아니야. 4번? 아니네. 5번? 아니요. 역시 1번이네. 하고 체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시간 낭비 제대로 한 거예요. 이런 걸 없애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 시험은요.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그렇게 뭐 흔히 말하는 여유 있게 보라고 주어진 시험들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얼마나 위기 관리를 잘 하면서 여러분이 풀 수 있느냐 요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급박한 어떤 압박을 느낄 때 여러분의 능력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덜덜덜덜 떠시는 분, 시험장 가서 막 뭐 한 문제 막 이렇게 막 파 묻혀버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못 붙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걸 요구하는 시험인 거예요.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주면서 여러분한테 풀어. 1분 내에 한 문제씩 풀어봐.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파트에 여러분 접근을 어찌 보면요. 당하면요. 그대로 당해버리면 시간은 시간대로 쫄리면 여러분 원래 대담하던 분들도 시간이 쫄려지면 어떻게 하면서 못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맞는다 그러면 애초에 이걸 볼 시간에 얘를 한 번 더 확인해요. 무조건 정확히 맞는지 한 번 더 보자 해서 더 보는 거예요. 맞네 하고 그냥 여기서 1번을 체크하고 뒤에 걸 보지 말고요. 그냥 맞겠지. 내가 맞겠지라고 나를 믿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이만큼의 시간을 세이브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문제마다 여러분 적용이 돼줘야 시간 내에 얼추 다 풀 수 있는 거고요.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고 나왔다? 그럼 여러분 붙은 거예요. 거의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간 내에 다 못 풀었다. 그러면 이제, 네.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내에 문제는 적어도 다 보셔야 돼요. 그런 정도의 어찌 보면 전략은 갖고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붙는 겁니다. NCS가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시간 대비 문제 수가 많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시간대 맞춰서 풀기가 약간 어려워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쪽 범위는요, 여러분, 제가 그냥 경험상인데요. 옳지 않은 것 할 때는 저는 뒤에 것부터 보는 습관도 있어요. 혹은요, 여러분, 3번부터 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요, 여러분의 복불복이에요. 1번부터 나올 확률도 퍼센트가 또 똑같이 20%라면 여기서부터 나올 확률도 20%예요. 근데 굳이 얘부터 봐야 될 이유가 있나요, 맨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때 문제는 또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 문제를 좀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요. 똑같은 전략을 갖고 똑같이 본다 그러면 문제 빨리 읽고 흔히 말하는 문제 더 머리가 휙휙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이 풀겠지만요.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찌 보면 메꿔주려면 이런 방법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머리가 나쁘다고 해서 이쪽으로 선택하라는 그런 소리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저 빨리 풀기 위해서 선택하는 어쩔 수 없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좀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제가 지금 대놓고 말씀드리는 많은 부분들이 원래 강의에서는 천천히 설명드리면서 이건 이렇게 푸는 것이 낫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뭐랄까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밑에 것부터 보고 싶은데요. 일단 여기서부터 볼게요. 2011년 이후로는요. 동일 면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8년과 비교해보면 몇 곳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국립공원의 면적이 줄어들었다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이 옳단 소리예요. 그럼 2011년 이후에는요. 동일 면적을 유지하고 있대요. 다 동일 면적 유지하고 있나요? 바로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동일 면적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2008년과 비교하면요. 여기랑 비교하면 몇 곳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줄어든 게 더 맞나 보라는 거죠. 지리산은 늘었고요. 계룡산도 늘었어요. 한려해상은 줄었어요. 속리산도 늘었어요. 내장산 줄었고요. 가야산 줄었고요. 덕유산 줄었고요. 북한산 줄었고요. 월악산 줄었고요. 소백산도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줄고 있구나가 맞는 말이죠. 늘어난 게 3개니까요. 네. 면적의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면적이 넓은 국립공원은 한려해상이다 그랬는데요. 그냥 딱 봐도 535 정도 되니까 가장 큰 거는 맞죠. 네. 맞네요. 면적 순으로 볼 때요. 6에서 10위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의 면적을 다 합해도 한려해상 국립공원보다 작다 그랬는데요. 가장 작은 거 위주로 보자면요. 네. 선택돼야 되죠. 요거 4개는 선택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자리거든요. 그럼 10자리 4개랑 10등, 9등, 8등, 7등일 거예요. 6등이 하나 필요한데 6등은 100자리까지 올라가는데요. 꽤 많이 올라가네요. 229가 그나마 가장 작아요. 그럼 요거 5개를 더했을 때 한려해상 535보다 작냐 이거 계산하라는 소리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 계산이잖아요. 잠깐 패스하세요. 잠깐 패스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해야 되네. 귀찮아. 잠깐 기다려봐.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먼저 풀고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면적이 늘어난 국립공원은 총 4개이다 그랬어요. 2010에서 2011년 사이에 면적이 늘어난 국립공원. 여기서 늘어난 거는 여러분 얘가 늘어났네요. 여기도 얘가 늘어났고요. 줄었어요. 449에서 766이니까 늘었어요. 여기 줄었고요. 이런 식으로 또 봐야 되죠. 줄었고요. 줄었어요. 는 데는 3개밖에 없는데요. 이거 대놓고 틀렸네요, 여러분. 4번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봤으면 어때요? 했으면 시간 낭비 괜찮게 했겠죠. 몇 초는 소비했을 거예요. 이거 더했을 때 여기 값과 얼추 비슷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죠? 220이랑 150이랑 130 더하면 280을 더할 건데 500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단 말이죠. 한 10초는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패스했기 때문에 아끼게 된 거죠. 답을 골랐으니까 밑에 거 5번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죠? 애초에 틀린 것들은 너무나도 이렇게 딱 튀어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셔도 되긴 해요. 근데 한 번 볼 때 제대로 보셔서 답을 한 번에 체크하고 넘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10번이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의 메달 종합순위를 나타낸 자료에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여기는 금메달 개수에 따른 종합순위고요. 여기는 메달 합계에 따른 종합순위예요. 네. 그러면요. 대한민국은 이것도 역시 옳은 것 고르래요, 여러분. 옳은 것. 네, 내려갈게요. 금메달 개수에 따른 종합순위보다 메달 합계에 따른 종합순위가 더 높다 그랬는데요. 대한민국은 메달 순위는 9위고요.
그 다음에 금메달 개수로 하면 5위예요. 그럼 우리는 금메달 개수가 훨씬 더 이득인 거죠. 네. 그럼 종합순위가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금메달이 메달 합계보다, 금메달 개수에 대한 종합순위보다, 보다죠. 여기 보다, 얘가 더 높다니까 이건 틀린 말. 네. 독일, 일본, 호주 세 국가의 메달 합계는 미국의 메달 합계보다 작다 그랬는데요. 독일호인가요? 독일호 여기네요. 메달 합계 여기 3개를 더하면 돼요. 여기 3개를 더하면 104개보다 정리한대요. 딱 봐도 여러분 앞에 60에 40인가 100은 훨씬 넘어가요. 틀렸어요. 네. 메달 합계에 따른 종합순위로는 16위 안에 들지만 여기에는 16위 안에 들지만 금메달에는 16위에 못 드는 국가가 총 3개국이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여기랑 여기랑 겹쳐 있는 데는 제거해 보는 거고요. 여기는 16위 안에 들어있는데 아니면 여러분 여기 보면요. 금메달이 최소 5개 이상은 돼야 이쪽에 16위 안에 드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금메달이 5개가 안 되는 애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얘 하면요. 캐나다, 스페인, 브라질을 합치면요. 얘는 5개가 금메달이 안 돼요. 그 소리는 16위 안에 못 든다는 소리잖아요. 억지로 거꾸로 말해보면요. 5개도 걸리냐 말랑 하는데요. 5개가 아예 안 되니까 당연히 안 걸릴 겁니다. 그럼 여기네요. 16위 안에 들지만 금메달 개수에 따른 종합순위가 16위 바뀐 국가는 총 3개 국가다. 맞겠죠, 여러분? 나머지는 금메달이 적어도 6개 이상 다 되니까요. 다 올라가 있을 거고요. 얘네들만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얘가 답이네요. 오라 버렸어요. 그럼 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오라 3번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4번, 5번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네, 우리는 지금 볼 거예요. 중국의 금메달 수와 동메달 수의 차이는 미국의 금메달 수와 은메달 수의 차이보다 크다 그랬는데요.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거죠. 중국의 금메달과 동메달 수의 차이래요. 15개고요. 미국의 요 차이 17개죠. 그것보다 크다? 틀린 말이고요. 헝가리의 금메달 개수에 따른 종합순위와 헝가리의 금메달에 따른 종합순위 8위, 9위네요. 9위와 메달 합계에 따른 종합순위의 차는 헝가리 여기죠. 네, 14위. 9에서 14니까 여러분 차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5가 나오는데요. 일본은 이쪽은 11이고요. 이쪽은 일본이 6이에요. 5밖에 안 되죠, 여러분. 네. 크다? 같기 때문에 이런 말 안 되는 거죠. 3번이 답인 거고요.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벌써 답을 골랐는데 밑에 걸 보면 허무해요.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을 한번 결정하자마자 난 너 더 이상 볼 이유가 없고 봐서도 안 돼.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답을 체크하고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야 다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지금 읽을 의미가 없어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또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그죠? 네. 읽어볼게요.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전체에서 가장 크대요. 하고 위에 걸 이제 보는 거예요.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 책인가 봐요. 0권 읽었대요. 많죠? 사람의 비율이 전체에서 가장 크대요. 전체 100에서요. 23.3이 가장 크대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요. 네.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응답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그랬는데 여성이 많다는 소리예요? 성별로 봤더니 퍼센트는 여성이 더 많아요. 그죠? 그런데요. 응답자 수를 보니까요. 505명과 495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응답자 수인가요? 응답 비율인가요? 응답자 수입니다. 그러면 505명에다가요. 네. 23.2%를 곱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495명에다가 23.4%를 곱해 볼 거예요. 이런 미묘한 0.2%의 차이가 도대체 얼마가 나는지. 네. 계산해주면요. 2를 곱해버리면 0이고요. 1이고요. 1010 나오죠. 3을 곱해버리면 1515가 나올 겁니다. 계산은 쉽네요. 1010 이렇게 계산할 거고요. 쭉 해주면 117160. 소점이 한 자리인데요. 원래 퍼센트는 소점이 세 자리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두 자리가 추가되니까 세 자리를 소점 찍어준다면 117.16명이에요. 알겠나요? 505명 중에 117.16명이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어요. 라고 말한 거고요. 여성 중에 23.4%면요. 45, 20, 49, 36, 38, 44, 16에 19, 35, 15, 39, 27에 28, 34, 12에 14, 그 다음에 9, 9, 0 이렇게 나올 거라서 더해주면요. 0이고요. 3이고요. 1 올라가서 8이고요. 1 올라가서 5고요. 네, 1 올라가서 11입니다. 115.83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해되셨죠? 남자가 조금 더 많아요. 숫자는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틀린 말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요 문제는요. 여러분이 보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요것만 보고는 여자가 더 많네.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죠? 넘어갔으면
죽 갔을 때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뭐지? 하고 다시 올라와야 돼요. 어마어마한 시간 낭비니까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풀 때 뭐도 생각하셔야 되냐면 비율이야? 아니면 실제 수야? 양이야? 이런 거 여러분 문제 관련해서 빨리 보셔야 돼요. 얘는 비율을 묻고 있는지 응답자니까 응답자 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나요? 그 개념으로 여러분 가셔야지 매번 혼란을 겪으면서 다 갔다 다시 돌아오고 답이 없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응답자 수구나. 그러면 여기는 비율이니까 그러면 수는 계산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생각을 지금 딱 봤더니 미묘하게 틀릴 것 같기도 하고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 계산이니까 이거를 일단은 패스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패스하시고 얘네들을 다 맞네 확인하고 그럼 안 한 게 얘인데 얘만 틀렸겠지라고 답을 그냥 미루어 짐작으로 체크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산하고 직접적으로 답을 골라놓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건 그때 달라서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좀 없네요. 자, 1년 동안 16건 이상 읽는다고 답한 사람이 남성, 여성 모두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적혀있으니까 요거 표만 보면 돼요. 16건 이상이라고 했죠? 가장 많나요? 두 번째로 많죠? 0건보다는 두 번째로 많아요. 그죠? 다 그래요. 0건보다는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고요. 1년 동안 3번부터 5번까지 읽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96명이다 그랬는데요. 요것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3건에서 5건 사이라면 여기죠. 19.6%. 근데 계산이 여러분 굉장히 쉬운 계산이에요. 505명의 19.6%를 계산하고요. 더하기 495명의 19.6%를 계산해야 되는데 19.6%가 겹쳤죠. 그러면 곱하기 19.6%를 묶고 나서요. 여기를 두 개를 더해버리는 겁니다. 505 더하기 495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전개하면 여러분 똑같아요. 그죠? 근데 얘를 전개하면 계산하면 1000이거든요. 감사합니다. 1000 곱하기 실제 수는 0.196이죠. 곱해버리면 196명이라고 암산으로 나오거든요. 계산하는 과정 치고는 너무 쉬운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해도 됐어요. 너무 쉽게 196명 나오네요. 위 자료를 통해서는 1인당 하루 평균 독서량을 알 수 없다 그랬는데요. 자, 평균 독서량이 8.0권, 10.0권인데 뭐 하루 평균? 알 길이 있어요? 알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알 수 없다가 맞는 말이네. 그러면 다 맞기 때문에 계산하나 얘가 틀렸나 보다 하고 2번 체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직접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서 제가 어떻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의 흔히 말하는 센스가 돋보여야 되는 라인인 겁니다. 빨리 다 맞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2번만 안 했고 그것만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계속 연속되는 계산 문제인데요. 한 보기에 이렇게 3문제 정도 달려있다. 그러면 여러분 푸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첫 턴에서도요. 자, 다음 편은요. 유언지 입장인원 연령과 성별로 구분한 것이에요. 물음을 답하세요라고 나와 있고요. A 유언지 입장인원 중 소인 남자의 비율은 얼마겠습니까? 여기 물음표인가요? 네. 물음표의 비율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를 여러분 쫙 더했을 때 100이 나오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긴 여러분 딱 눈치껏 봤을 때 이거 100에서 여러분 얘네 5개 다 빼면 돼요. 그러면 물음표가 나올 건데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건 여러분 딱 봤을 때도 끝자리가 보여야 돼요. 보기를 판별을 하는 겁니다. 5.8, 5.6, 6.2, 6.0, 5.4라면 끝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자리만 더해보는 거예요. 2, 5, 8, 4, 3이죠. 여기요. 2, 5, 8, 4, 3 끝자리만요. 다 더했을 때 몇이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 0 나와야 돼요. 그럼 다 더해주면요. 0, 9, 2죠. 끝자리가 2로 끝나요. 앞에는 막 넘어갈 거예요. 몇 자리 막 넘어가는데.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몇인 거죠? 여러분 끝자리가 8인 게 더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5.8%가 답이겠네라고 구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계산 하나도 안 하고도 뒤에 것만 계산하고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앞에 거 계산했으면 여러분 적어도 20 몇 초는 걸릴 거예요. 그런데 뒷자리만 계산하면 10초 내로 풀 수 있거든요. 이런 데서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의 센스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D 유언지의 경우에는요. 여학생의 매출 중 37%는 여학생이래요. 여학생이 여기죠, 여러분. 여기에 37%는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 고등학생의 매출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네. 자, 여학생의 전체 매출이 여러분 1,819만 원이긴 한데요. 거기에 34.4%가 학생 중에 여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래요. 여자 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랍니다. 거기에 또 37%는 고등학생, 한마디로 여자 고등학생이에요. 네, 37%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비율이 실제로 얼마입니까? 이거거든요. 실제 계산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요거는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34.4%에서 뭐 하면 되죠?
37%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뭐 어려워요. 그냥 두 개 계산하면 돼요. 네. 그럼 어차피 숫자만 중요하니까요. 34.4라는 거는 여러분 실제로 0.344입니다. 37%라는 거는요. 0.37이라는 소리예요. 두 개를 곱하세요 했으니까 74, 28, 74, 28에 30, 73, 21에 24가 될 거고요. 3, 4, 12, 3, 4, 12, 네, 3, 3은 9에서 1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하면 12, 7, 2, 8 소수점이 여러분 5자리나 붙어요. 이렇게 0.12728이거든요. 그러면 12.72%입니다. 라고 하고요. 답은 여기서 2번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문제요. C 유원지 소인 남자 매출은 여기죠. 소인 남자의 매출은 D 유원지 소인 남자 매출액의 몇 배입니까? 그랬어요. 여기는 매출액의 몇 배입니까? 니까 매출액까지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3284에서요. 0.207을 곱해버리면 뭐가 되나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실제 매출액이 나오겠죠? 이 금액을요, 뭘로 나눠야 돼요, 지금? 네. 이 녀석의 몇 배냐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은는 이가는 누어의 몇 배입니까? 이런 꼴이 있어요. A는 B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나왔다면, 은는 이가, 주어 쪽이 붙어 있는 녀석이요. 얘가 항상 분자예요. 왜냐면 의가 나온 녀석이 분모예요.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러면 C에서의 요것이 분자고 여기서 7.2에 1819를 계산한 그 녀석이 분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지금 요거 계산하면요. 어우 귀찮아요. 혹시나 답안지 상태를 보세요. 답안지 상태를 봤을 때 4.8, 4.5, 5.5, 5.2, 4.1 이렇게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이거는요. 근데 확연히 뛰어나고 있어요. 뭐 3배, 4배, 5배 이렇게 좀 티가 많이 난다. 흔히 말하는 좀 허술하게 띄어 있다. 그럴 때는 어림산 하셔도 돼요. 귀찮네요. 네. 3,284만원 곱하기 0.207을요. 뭐로 나눌 거냐면 1,819 곱하기 0.072로 나눌 겁니다. 여러분 요렇게요. 네. 그러면 계산이 예쁘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최대한 한번 해볼까요? 네. 소수점 세 자리는 서로 가고요.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최대한 나눌 겁니다. 9로 나눌 거예요. 9. 9이 18에 9, 3, 27이거든요. 이거는 8이에요. 8이면 여러분 8로 나눠지는 수가 없네요. 이거 4로밖에 안 나눠져요. 8로 나눠지나요? 8, 3, 24 안 나눠져요. 4로밖에 안 나눠집니다. 그럼 4로만 나눠줄게요. 그러면 2가 되고요. 얘는 4로 나누면 821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혹시 얘는 뭐 23으로 나눠지가요? 그런 허황된 꿈을 꿔봤는데요. 네.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산을 해야 돼요. 821은 여러분 11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배수는 없네요. 별로예요. 네. 그럼 821에 23을 곱하고요. 3, 6, 24. 그 다음에 1, 6, 4, 2. 계산해주면요. 1, 8, 8, 8, 3 나올 거고요. 자, 요거를 뭘로 나눌 거냐면 이거 계산한 거예요. 1, 8, 1, 9를 여러분 2배 하면 되니까 3, 6, 3, 8이라고 그냥 요건 쉽게 나오네요. 그럼 1, 8, 8, 8, 3을요. 네. 3, 6, 3, 8로 나눌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 4배 들어갈까요? 네. 4, 8에 32, 3, 4, 32에 15, 4, 6에 24, 25, 4, 32에 14 나올 겁니다. 빼면요. 4, 여러분 5개 들어가네요. 그죠? 네. 계산할 때 5개가 들어가요. 겨우 들어가는 것 같아요. 5, 5, 8에 40, 5, 3, 15, 19, 5, 6에 30, 31, 5, 3, 15에 18입니다. 들어가네요. 그러면 700이 아니라 690이 아니라 930 이렇게 나올 겁니다. 6930이니까 약 5.1 정도 들어갈 거예요. 2는 약간 안 돼요. 근데 1 후반대가 나올 거니까 여기서 반올림을 해주면 5.2배 정도라고 나올 수 있겠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냥 4번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각각을 계산하고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런 계산 방법조차도 너무 귀찮기 때문에 최대한 약분까지 덮여보려고 같이 계산을 해버렸어요. 근데 원칙은 여러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원칙도 있어요. 이런 것도요. 여기에서의 매출액을 구하고 먼저 여기에서의 매출액을 구한 후 그걸 분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반올림을 다 먼저 정해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산하고 반올림하면 여러분 값이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다 각자 원래 계산 후에 넣어야 되는데 얘는 보기 상태가 조금씩 띄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어림 계산으로 한 거고요. 알겠나요? 네. 실제로는 각각 계산한 후에 몇 그거 갖고 또 계산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Y광역시의 주요 지표를 나타낸 것이에요. 기억에서 미음 중 전년 대비 범죄율이 증가한 해에
함께 증가한 항목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범죄율이 증가했대요. 해놓고 여기에 지금 몇 개가 올랐냐 이거잖아요. 범죄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구수분의 범죄 발생 건수예요. 그러면 1135494분의 36847, 1147 256분의 370006. 여러분 이거 그럼 언제 다 비교해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조금 뭐랄까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센스가 있어야 되냐면요. 여기가 올랐나? 여기가 올랐나? 여기가 올랐나? 그럼 만약에 두 개가 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두 개 다가 함께 증가한 항목을 골라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 뉘앙스상 증가한 해래요. 하나밖에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딱 눈에 보일 정도로 확 는 해가 어딘가요? 여기가 여러분 인구수는 3천, 한 9천 명밖에 안 늘었는데 범죄 건수가 여러분 3천 건이나 늘었어요. 그럼 요 해는 확실히 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분수 비교법은 여러분 조금 있다가 다음 회에 나오는 문제에서도 보이면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분수 비교법을 하셔도 돼요. 얘랑 1156480분의 40847인데요. 여기서 여기가 늘어나요? 진짜로 늘었나요? 누가 더 큰가요? 비교하라 그럴 때 분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밑에는 9천 정도가 늘었고요. 분자는 몇 천 정도가 늘었냐면 3천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럼 얘를 블라인드 시켜버리고요. 이거 대신에 늘어난 양으로 분수를 만든 거예요. 9천분의 3천이죠. 약 3분의 1 정도거든요. 그러면 111만 분의 3만 7천이면 여러분 3분의 1이 돼요? 안 돼요? 3분의 1은 택도 없어요. 이쪽이 3분의 1이 훨씬 커요. 얘보다는요. 그러면 얘가 얘랑 대신해서 대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분수비교법이에요. 그래 준다고 보면요. 2013년도가 범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해 그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밖에 없을 거야 라고 그냥 미로 또 짐작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얘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라는 겁니다. 그럼 2013년도에 증가한 항목을 다 구하세요라는 소리예요. 뭐가 증가했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뭐 당연히 이건 늘었겠고요. 인구수도 늘었나요? 여기는 없네요. 요거 5개 중에 한 개인 것 같아요. 흡연 인구는 줄었어요. 음주 인구는 늘었어요. 혼인 건수도 늘었어요. 출산율은 떨어졌고요. 조이혼율은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증가한 항목을 구하세요 했기 때문에 음주 인구수와 혼인 건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은이 옳기 때문에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흔히 말하는 좀 이렇게 넘겨짚는 것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분수 비교법은 계속 나오면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때 또 한번 보시면서 해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러분 다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어려운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시간 내에 푼다는 그런 압박감이 존재할 거란 말이죠. 만약에 이 문제를 여러분한테 주어지고 15분 내에 푸세요 그러면 꽤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풀 때마다 시간 체크 잘 하시면서 내가 시간 내에 풀려고 노력을 계속 하셔야 조금씩 계속 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려고 있는 거니까요. 최대한 연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